Dear Myself, 내가 없는 당신에게 14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매주 에피소드를 녹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벌써 14주차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제 자신이 기특하네요. 소리 소문 없이 시작한 이 작은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취해주시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청취자와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채널이 오류도 나지 않고 많이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구독자 사연 받고 선정해서 작은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 있는 마음의 이야기 혹은 궁금한 이야기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마음들을 간단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번 에피소드에 우리가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꼭 우리의 탓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도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정상입니다. 특별히 내가 없는 당신으로 자기 소멸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그래서 혹시 내가 문제인가? 나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생각하신다면 자기 탓을 멈추셔야 합니다. 자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마음, 끝도 없는 자기 검열과 자기 비판은 자기 소멸을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 자기 탓으로 끝나지 않고 남 탓이 시작되셨다면 왜 우리 부모는, 왜 우리 가족은, 왜 내가 다녔던 학교는, 혹은 내 직장은 이렇게 끝도 없이 남 탓의 굴레에 들어가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도 멈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남 탓이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해주지 않거든요. 설령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한다 해도 손상된 나의 인생을 치료하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은 어쩌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온전히 내 책임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우리 집 우체통에 우문의 상자를 놓고 갔다면 혹시 그것이 폭탄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 폭탄을 불법으로 제조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위험한 것을 버리고 간 것도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이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인지 우리 집에 가지고 들어올 건지 어디 시골 넓은 마당에 가서 한번 열어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나의 결정과 책임이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고 내 인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책임이란 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어려워도 무엇인가 어렵고 무거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 책임이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누군가 책임지고
그 자리를 물러나고 옷을 벗고 이러는 이미지가 강해서 책임이란 자체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결과만 놓고 봐서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책임을 잘 진 것, 결과가 좋지 않으면 책임을 잘 못 진 것, 그러니 사표를 내고 물러나야 하는 것,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만을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돈이 많으면, 좋은 학교 출신이거나 좋은 직장 출신이면, 혹은 자식이 잘 됐으면 그 인생은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누구라도 바라는 학교와 직장을 가서도 자기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잣대만을 가지고 평가될 수도 없고, 결과만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을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결과나 수치로 잴 수 있는 잣대를 조금 뒤로 밀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훨씬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을 결과로 평가한다라는 의미로 결론 내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가지고 오랜 여정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말은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했다, 내가 더 잘해야, 더 노력해야 돈 많이 번다, 더 성공한다, 이런 의미 말고, 나에게 맡겨진 여정은 온전히 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쩌면 나만의 방식을 찾아 나선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여정은 비슷한 듯 보여도 정말로 다 다르고, 각각의 여정들을 가다 보면 나오는 우여곡절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방식, 즉 맡겨진 여정을 가는 방식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적용되고 도움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꼭 맞아떨어지고 정답인 방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집단을 중시하는 데다가 비슷한 나이에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식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우리가 각자 고유한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각자 고유한 여정을 가고 있다는 인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자 교수님께서는 한국 문화를 말하시면서 한국에는 골프 칠 나이라는 게 존재한다며, 그래, 너 이제 골프 칠 나이지? 라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나이가 어디 있는 거냐고 반문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골프 칠 나이가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취업할 나이, 결혼할 나이, 이런 식으로의 나이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인생에 적합한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정답을 서로서로에게 강요할 것이며, 그 정답대로 하지 않는 나를 자꾸 다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마주한 이 인생, 나에게 맡겨진 이 여정은
한국의 5천만 국민 중에서도 어느 누구와 또는 이 세상 81억 인구 중에서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참고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생과 다르게 흘러가는 나의 인생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어려우세요. 때때로 그 방법이 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다른 여정을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인생을, 내 앞에 주어진 이 여정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구도 인생에 대해 전문가로 태어난 사람이 없고 인간은 모두 누구나 학습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인생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으시겠지만 그래서 나만 바보같이 느껴지고 나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배우면서 연습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은 능력치가 아니라 연습치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인데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핸드폰 문자를 보낼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시도했고 배웠고 연습했느냐 아니냐 이 차이일 뿐이죠. 지금 우리가 자전거로 금메달 따느냐 못 따느냐 스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 능력이 얼마나 월등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신체 능력이 무슨 결함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것은 다만 시도하고 배우면서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연습하는 것을 안 했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그러니 능력치가 아니라 연습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나의 인생과 남들의 인생을 비교해 가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치가 너무 모자라서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라고 결론을 쉽게 내버립니다. 사실은 아직 시도하고 배우고 연습하지 않아서일 뿐인데 그걸 하면 나도 자전거 탈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잘나서 그래, 똑똑해서 그래,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바보야, 나는 못났어 하면서 말이죠. 특별히 내가 없는 당신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위 자전거라고 해도 무언가를 시도하고 배우는 일은 생각보다 내 자신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해야 하고 내가 결심해야 하고 내가 시도해야 하고 내가 넘어져야 하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야 하고 넘어져서 무릎이 좀 아팠어도 내가 다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없는 당신들은 나를 너무 소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없어져 버린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작아져 버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고 시도하는 일에 쓰여질 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는 일, 야구공을 한번 던져보는 일, 누군가의 말을 건네보는 일, 아주 작은 일들을 시도하는데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쓰일 내가 없으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되게 잘났거나 멋지거나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사용해서 시도하고 배우고 연습할 동안 내가 없는 우리들은 단지 그것을 안 했을 뿐인데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바보일까? 왜 나는 저만큼 못 갔을까? 괴로워하고 탓하고 우울해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이 능력치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요.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이 인생을 잘 책임지려면, 이 여정을 잘 가려면 우선은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매우 유니크하고 고유한 나만의 인생 여정이 내 앞에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 여정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은 능력치가 아니고 연습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책임지고 이 여정을 가는 방법을 잘 배우려면 우선적으로 에너지를 아끼셔야 합니다. 나를 아끼셔야 합니다. 자꾸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남을 위해 써버리면, 다른 사람을 위하느라고 나를 소멸해버리면 나는 내 인생을 갈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시도하고 배우고 연습할 내가 남아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기본으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 잘 자고 잘 먹고 과로하지 않고 잘 쉬는 것.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잠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의 감정을 보살펴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들도 내가 인생을 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대해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물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까짓것 잠 좀 줄여도 밥 대충 빵 조각이나 편의점에서 하나 사 먹고 지나가도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들 좀 눌러도 큰 문제가 되겠나 이러면서 살다가 나도 소멸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에너지가 없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다루었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들으신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앞에 에피소드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본적이지만 내가 가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존중하는 것, 나를 소멸하지 않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한 내 탓, 남 탓 하는 것, 제가 앞에서도 멈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기소멸과 에너지 보호에 있습니다. 실제로 내 탓이든 남 탓이든 탓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한 감정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일에 쓰일 에너지가 남아나지 않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내가 없는 당신으로 너무 오래 지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탓과 남 탓을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저요. 그러니 완벽하게 안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탓할 시간, 남 탓할 시간을 조금 저에게 줍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 그래서 이건 내 탓이고 이건 남 탓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쩔까? 하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 내 잘못이 아닌 일로 우리 집에 폭탄이 왔는데 이게 누가 보냈을까? 누구 탓일까? 내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 올라오면 조금은 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탓하는 것만 줄여도 책임을 발휘할 훨씬 많은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소멸과 에너지 방전을 막는 정말 중요한 방법, 특별히 내가 없는 당신들이 방전하고 소멸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 내 자녀가 자신의 고유한 인생의 여정을 자신이 넘어지고 배우면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결정해주고 넘어질까봐 내가 대신 해주고 필요한 연습의 부분도 안타까워해서 내가 해주는 것, 그러느라고 나의 에너지가 안 남아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가지 못하는 아이가 되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을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려면 시도하고 넘어지고 연습하는 일을 미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일 제발 대신해 주시면서 본인의 에너지도 축내고 아이들의 인생도 축내는 일은 멈추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키우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효를 너무 강조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하기라도 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두 발로 걸으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고 스스로 식사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자신에게 맡겨진 인생을 책임지고 가실 수 있고 가셔야 하고 그걸 믿어드려야 합니다. 배려한다고 효도한다고 부모님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까지 나서게 되면 금방 늙으시는 것뿐더러 부모님은 남은 인생에 스스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주체적으로 살 기회를 일찍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떨리지만 사람이 60이라고 해도 70이라고 해도 80 혹은 90이라도 그 인생의 어떤 지점에 있든지 그 지점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며 그래서 시도하고 넘어지면서 연습하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책임지느라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맡겨진 여정을 제대로 갈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 친구, 친척, 형제, 후배, 선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애쓰며 도와주는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혹시 그러느라고 내 인생에 써야 할 에너지를 다 축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나를 보호하십시오.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해 한번 덤벼서 배우고 시도하고 무릎도 까지고 그래도 일어나고 또 연습할 에너지와 힘이 남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야만 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20대이시든지 50대이시든지 혹은 90대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되면 인생의 전혀 다른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스승들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보기로 합시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 보기로 합시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내 앞에 주어진 여정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가다가 만나는 일에 대해 너무 깜짝 놀라지 말고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시도하고 넘어지면서 또 연습하면서 맡겨진 여정을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 이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간섭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에너지 낭비를 멈추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좀 하고 마음도 잘 돌보면서 나를 보호하고 힘도 좀 비축해서 시도해 봅시다. 잘 넘어져 봅시다. 그리고 또 연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는 나를 책임지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책임지기로 결정하셨다면 인생에 전혀 다른 질문들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없는 당신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걸 말고,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우리 부모님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 말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요.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이런 것도 말고,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데 어떤 부분을 시도하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해서일까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 부분을 연습하려면 어떤 한 걸음을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내가 없는 당신입니다. 이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신가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는 것, 그러다 넘어져 보는 것,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잘 가는 건 연습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내가 소멸돼서 시도할 에너지가 없어서 연습하지 않아서 뒤처져 있던 내 인생, 남을 돌보느라 정작 내 인생에서 해야 할 일들이 쌓여져 있었던 여러분의 여정, 내가 없고 에너지가 없어서 못났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도전을 시도하지 못했던 모든 내가 없는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